안녕하세요. 정디움입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돈과 투자인데 제가 이번 년이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돈과 투자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는 것보다 제가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초반부터 그쪽에 관심이 가서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배운 간단한 기초 지식 6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에 나오는 것들은 절대로 어디에 투자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뭣도 모르던 한 사람이 겨우 책 몇 권을 읽으면서 배운 것을 공유하는 영상이에요. 한국에서는 이제 최근에 헬스를 시작한 사람을 헬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투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 의대를 다닐 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제가 의대를 다닐 때는 가끔씩 The White Coat Investors라는 책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난 학생이니까 학자금 대출 받아서 쓰고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의가 돼서 돈을 어느 정도 벌기 시작하고서부터 그런 거에 관심이 가서 그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책인데 이 책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 사이사이에 추천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사서 몇 개를 읽고 제가 깨달은 것과 배운 것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은 The White Coat Investors와 Tax Made Simple 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은덕닷컴이라는 웹사이트에 가시면 한국어로 이 영상에서 다룬 것들 외로 더 많은 정보들을 읽으실 수 있으세요. 그 링크는 밑에 정보에 넣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미국에서 세금을 떼어가는 퍼센테지. 화면에 보이시는 게 내가 1년에 미국 정부에게 얼마나 Federal Tax, 연방 세금을 내는지예요. 여기에 주세금도 붙기 때문에 정작 내가 내는 세금은 이것보다 더 많고 이제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여러 가지 텍스가 더 붙기 때문에 내가 내는 금액은 더 많은데 이 영상에서는 그걸 제외하고 이제 Federal Tax, 연방 세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미혼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예요. 미혼일 때랑 결혼을 해서 부부가 같이 세금을 내는 거나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는 세금률은 다른데 이번 영상에서는 미혼인 내가 연방 세금만 내는 걸 가지고 영상을 다룰 건데 보이시다시피 1년에 소득이 1만 1천 불 이하이면 그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요. 그러면 내가 1만 불을 벌었다고 하면 1000불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다음 칸을 보시면 11,001불부터 44,725불까지는 12%를 낸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내 소득이 11,001불이라면 12%의 세금을 내니 1320불 12센트를 내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11,000불 벌 때보다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왜냐면 11,000불 벌 때는 세금이 10%인데 거기서 1불이 넘어갔으니까 12%를 내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네? 그러면 나한테 더 손해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11,001불을 벌었다면 11,000불까지는 10%의 세금을 내요. 그래서 1,100불의 세금을 내고 11,000불이 넘어가는 금액 그리고 44,725불까지 그 금액은 12%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다시 보자면 11,001불의 소득이 있다면 11,000불까지는 10%를 내서 1,100불을 내고 그리고 1불 왜냐면 11,000불이 넘어가는 금액이 1불이니까 그 1불에 12%의 세금을 먹여서 내가 내는 세금의 총 금액은 1,100불 12센트를 내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이제 한 번 더 예를 들자면 내 1년 소득이 10만 불이라고 해요. 그러면 11,000불까지는 10%를 내기 때문에 1,100불을 세금으로 내고 11,001불부터 44,725불까지는 12%의 세금을 내서 4,047불을 더 내고 44,726불부터 95,375불까지는 22%의 세금을 내서 11,143불을 더 내고 그리고
95,376불부터 10만 불까지는 24%의 세금을 내서 1,110불을 더 내는 거예요. 다 더하면 결국은 17,400불을 세금으로 내요. 만약 이거를 이해를 잘못해서 10만 불을 벌다 그러면 24%를 내는다고 생각을 하면 24,000불을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24,000불과 17,400불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 이제 이해가 가셨죠?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해서 내가 돈을 더 벌면 더 적게 벌 때마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을 일부러 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승진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고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벌면 세금으로 내는 금액 자체는 내가 적게 벌었을 때보다 비교적으로 더 많이 내지만 절대로 내 소득이 더 낮아지지는 않아요. 이거를 영어로는 progressive tax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누진세라고 하는데 거의 모든 나라들이 누진세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두 번째, 401k 같은 retirement plan을 이용을 하라. 401k는 미국에 사시면 많은 분들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은퇴연금이에요. 이걸 왜 이용할까요? 왜냐면 공짜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401k는 미국의 많은 직업들이 주는 혜택인데 이제 match 아니면 매칭이라고 내가 얼마를 넣으면 그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얼마의 돈을 매치 맞춰서 은퇴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줘요. 얼마를 넣어주는지는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예를 들자면 내 연봉의 5%를 넣어주는 회사들도 있고 내가 일부를 넣으면 그 회사에서도 일부를 매치해서 맞춰서 넣어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 회사에서 넣어주는 돈은 내 연봉에서 깎이는 게 아니고 이 회사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공짜로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장점이 내 1년 소득이 10만 불이라고 하고 401k에 10,000불을 넣었다고 하면 내가 세금 될 때 계산되는 소득은 9만 불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영상 뒤쪽에서 다시 다룰게요. 물론 지금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내가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이 계좌에서 돈을 뺄 때 그때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런데 보통은 나의 지금 소득이 내가 은퇴할 때쯤이나 은퇴하고서 그때의 소득보다 더 높으니까 은퇴하고 나서 그 돈을 빼게 되면 더 적은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돈을 뺄 때 소득이 높다고 하면 그때 세금을 더 내야겠죠. 왜냐면 누진세가 적용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내가 은퇴할 때쯤에 세율이 더 낮아질 것 같다 생각을 하면 그때 가서 세금을 떼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죠. 이 401k에 돈을 넣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해요. 이제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이 영상에선 다루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고 어떤 것들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것들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다 있어요. 물론 401k를 하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401k에 돈을 넣기가 힘들겠죠. 집 다운 페이먼트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돈을 최대한 빨리 모아야 된다 라고 하면 몇십 년 후에 은퇴할 때 쓰기 위해서 401k에 돈을 투자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처럼 경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은퇴할 나이가 되면 그렇다면 401k에 있는 돈도 많이 줄어들 테고 은퇴를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당장 이 돈이 필요 없다면 회사에서 공짜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2023년도 기준으로 개인이 401k에 1년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22,500불까지예요. 내가 넣는 금액과 회사에서 넣어주는 금액을 합쳐서 22,500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개인 은퇴 플랜인데 401k를 하면서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Traditional IRA가 있고 Roth IRA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Roth라는 게 붙으면 세금을 낸 후에 돈을 이 계좌에 넣어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고 돈을 뺄 때 세금을 내지 않아요. 401k도 Roth 401k가 있고 그냥 401k가 있는데 Traditional IRA의 경우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돈을 넣고
넣고 은퇴를 해서 돈을 뺄 때 세금을 떼고 돈을 받고, Roth IRA의 경우에는 지금 세금을 떼고 나중에 돈을 뺄 때 세금을 떼지 않아요. 2023년도 기준으로 IRA에 개인이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6,500불이에요. 그리고 내 소득이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2023년도의 기준으로서는 15만 3천 불이 넘어가면 이 Roth IRA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backdoor Roth IRA라고 트래디셔널로 넣은 다음에 그거를 Roth IRA로 컨버트 하는 좀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을게요. 네 번째, Health Savings Account, HSA. 이거는 건강저축계좌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High Deductible Health Plan, HDHP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디덕트블가 자기 부담금인데 이게 높은 건강보험금이면 HSA 저축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저축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저축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가장 적어요. 2023년도 기준으로 개인당 3,850불을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401k, Traditional IRA 같이 세금을 떼기 전에 돈을 넣을 수 있고 이 계좌에 있는 돈을 의료치료 목적으로 쓴다면 세금을 떼지 않고 바로 치료비로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치료 비용으로 써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병원에 가는 게 더 잦아지고 필요한 치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저축 계좌를 통해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돈을 넣어 놓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중에 부풀 수 있게. 401k도 그렇고 IRA도 그렇고 HSA도 모두 그냥 그 계좌에 돈을 넣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더 키우는 거죠. 다섯 번째는 High Yield Savings Account, 고수익 저축 예금 계좌라는 건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수익률 Annual Percentage Yield APY가 높은 적금이에요. 내가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고 돈을 모으고 있다면 이 Savings Account 저축 예금 계좌에 돈을 넣고 매달 돈을 받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까지 이제 Bank of America 은행 계좌가 하나뿐이었거든요. 이 체킹 어카운트 당좌 예금 계좌 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서부터 SoFi라는 인터넷 은행의 계좌를 만들어서 이 저축 예금 계좌 세이빙스 어카운트에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제 Bank of America 체킹 어카운트에서 APY는 0.1%였는데 이 SoFi에서는 지금 4.5%를 받고 있어요. 45배를 더 받고 있죠. 처음에 이 SoFi 어카운트를 만들었을 때는 4.1%인가 그랬는데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불을 가지고 Bank of America 0.1%에 넣었다면 1년에 내가 받는 돈은 10센트예요. 그런데 이거를 SoFi에 100불을 가지고 있으면 4불 50센트를 받아요. 차이가 많이 크죠. 이 계산법이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APY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받는 돈은 더 높아져요. APY랑 APR이랑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이 영상에선 다루지 않을게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뱅킹이라고 하면 믿음직스럽지가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큰 은행들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이 인터넷 은행들도 이제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라는 미국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이 파산할 경우 25만 불까지 정부에서 보장을 해줘요. 보험을 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돈을 모을 수 있죠. 그리고 소파이 같은 경우는 $2 million, 200만 불까지 보장을 해주는 방법도 제공을 해요. 소파이 말고 다른 은행들도 있어요. 그리고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도 있고 그 은행들마다 다 조건사항이 다른데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을 해서 회사에서 이제 주급이나 월급 미국에서는 2주에 한 번씩 페이를 거의 받는데 그거에 어느 부분이라도 이 계좌에 다이렉트 디파짓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한테 이제 월급을 주는데 내 계좌에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거에서 어느 부분이 소파이로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설정을 해놔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내 계좌로 돈을 넣어주지 않는 일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걸 쓸 수가 없는데 이제 CIT Bank 같은 경우
APY가 4.9%까지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계좌에 5,000불이 넘는 금액이 있어야 4.9%의 APY를 주는 그런 조건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서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미국에서는 last but not least 라는 말이 있어요. 순서적으로는 마지막에 오지만 이 전에 말했던 것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 last but not least 라는 말이 있는데 tax credit과 tax deductible의 차이점이에요. tax credit은 세금 공제이고 tax deductible는 소득을 줄여 과세 소득을 낮춰주는 세금 혜택이에요. 401k 같은 경우에는 tax deductible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10만 불을 벌었다면 세금으로 17,400불을 세금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401k에 2만 불을 넣었다고 하면 나의 1년 소득은 8만 불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세금을 계산할 때 8만 불을 가지고 계산이 돼요. 그래서 소득이 8만 불일 경우에는 세금을 12,907불을 내는데 17,400불과 12,907불 차이가 좀 있죠. 물론 내가 가지고 오는 돈을 더 줄어들어요. 왜냐면 그 돈을 401k에 넣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소득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낼 때가 되면 더 적게 세금을 내게 돼요. 이렇게 내 소득을 줄여주는 거를 tax deductible라고 하고, 그러면 tax credit은 뭘까요? 제가 테슬라 웹사이트에 가끔씩 들어가서 저만의 테슬라를 만들 때가 있거든요. 언제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테슬라 웹사이트에 항상 들어가면 위에 7,500불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항상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 소득의 7,500불이 줄어들어서 내가 세금 낼 때 좀 덜 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텍스 디덕터블을 생각하는 거예요. 텍스 크레딧은 나의 소득을 줄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텍스 크레딧을 2만 불로 잡을게요. 나의 연봉이 10만 불이고 2만 불의 텍스 디덕터블가 있다면 내가 내는 세금은 8만 불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12,907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만 불의 텍스 크레딧이 있다고 하면 내가 버는 소득이 10만 불이라고 하면 내가 내는 텍스는 내 소득이 10만 불로 계산을 해서 17,400불을 내잖아요. 거기에서 2만 불을 텍스 크레딧으로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2,600불을 돈을 받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텍스 크레딧이 텍스 디덕터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영상의 교훈은 테슬라를 사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 영상에서 다른 내용들 말고 High Yield Savings Account에서 받은 수익이 소득으로 쳐져서 보통 세금과 같이 세금을 내지만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텍스는 붙지가 않는다. 그리고 주식을 해서 배당 소득, 디비덴드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텍스가 붙지 않고 보통 소득과하고는 다르게 세금이 떼인다. 그리고 short-term capital gains, 단기 자본이익과 장기 자본이익, long-term capital gains와 세금이 다르게 떼인다. 그 외로 다른 내용들이 이런 책에 나와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찾아보시길 바래요.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으면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서 굳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제가 책을 갖고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사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 White Coat Investor 책에는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쌓아갔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책은 이제 의료계에 있는 특히 의사들을 위한 책인데 의료계에 있지 않는 이제 의사가 아닌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도 읽었고 그리고 그리고 또 이것도 읽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몇 개의 책들이 읽을 게 남아 있는데 이 책들을 읽고 얻은 교훈과 지식들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저는 어떤 투자들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401k랑 비슷한 403b를 하고 있어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403b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일하는 병원을 통해서 457b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 457b도 은퇴연금인데 이 457b는 401k 같이 매치 회사에서 넣어주는 돈은 없는데 이것도 제가 돈을 지금 넣어서 투자를 해서 제가 은퇴될 때 돈을 빼서 쓸 수 있게 지금 돈을 넣고 있고
그리고 Roth IRA를 하고 있고 High Yield Savings Account를 SoFi를 통해서 하고 있고 HSA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보험이 이제 High Deductible Health Plan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을 하고 있는데 주식은 망하고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